2월 11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제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비가 줄어든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월에는 전국적으로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소비 둔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는 견조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들려온 긴급 뉴스인데요. 미 연방항공청이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엘파소 국제공항을 어제 밤부터 열흘간 전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별 보안상의 사유라고만 전했습니다. 미국의 영공이 이처럼 특별하게 알려진 이유 없이 장기간 폐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현재 엘파소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평소 총기 사고가 드문 캐나다 사회에서는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카니 총리는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국가적인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3명이 이탈하면서 민주당 편에서 표를 던졌는데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견제하는 결의안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연결되는 고디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막겠다며 현재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캐나다 자본으로 지어진 다리임에도 미국이 지분 절반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을 받는 전기차 충전소 부품을 현재 50% 수준에서 100% 미국산으로 써야 한다라는 강력한 규제안도 내놓으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려던 법안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주 법안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무승부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자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를 탈출해서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떠나는 부의 대이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크 저커버그도 마이애미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려 만기가 100년인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소식 어제 화제였는데요. 주문이 폭주하면서 흥행에 완전히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는 시장이 AI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전액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에 굴복하지는 않겠지만 핵 검증에는 응하겠다라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도 함께 보였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스노우보드 해프파이프 종목에서 한국의 신성 10대 최가온 선수가 예선 6위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한국계 미국 대표 클로이 킴 선수가 여전히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예선 1위로 결선 진출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한편 클로이 킴 선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자국 선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 뭉쳐야 한다라면서 소신 발언을 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평소에 총기 청정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조용한 산골 마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텀블러 리지라는 작은 시골 산골 마을입니다. 한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인데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오후에 1시 20분경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학교 안에서 총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서 최소 10명이 사망을 하고요. 2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자 중 2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망자 중 8명은 학교 내에서, 나머지 2명은 학교와 관련된 인근 주택에서 발견이 되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캐나다 연방 경찰에 따르면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의자가 드레스를 차려입고 온 여성, 갈색 머리의 여성으로 지금 용의자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렇게 총기 난사범이 현장에서 총을 난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드레스를 차려입은 갈색 머리의 여성이 학교 내에서 총기 난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요.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그 인구가 2,400명으로 알려진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전교생이 175명, 200명이 채 안 되는 그 아주 작은 시골 산골 학교예요. 이 벌어진 이번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캐나다 전역이 큰 슬픔에 빠진 상황이고요. 마크 카니 총리는 예정된 민헨 안보회의 참석을 전격 취소하고 애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2명이 희생된 2020년 노바스코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캐나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의 하나로 또 기록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남부 엘파소에서는 의문의 지금 미스테리한 공항 폐쇄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굉장한 불안감이 지금 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 상황도 아닌데 지금 엘파소 공항에 특별히 구체적인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엘파소 국제공항이 열흘 동안 폐쇄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연방항공청이 갑자기 스페셜 시큐리티 리즌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로 스페셜 시큐리티 리즌으로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공항을 전면 폐쇄를 했고요. 심지어 이 공역을 침범하는 항공기가 있을지 deadly force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항공 등 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엘파소 국제공항의 공항 체크인 카운터는 노란색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엘파소란 지역이 엘파소가 큰 도시입니다. 네, 텍사스에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텍사스에 이제 달라스 지금 포트워스부터 포함해 시작해서 휴스턴, 어스틴, 샌안토니오 같은 대도시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 엘파소가 그렇게 큰 도시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엘파소가 사실은 미국 전국에서는 한 20위권 정도 되는 굉장히 대도시 큰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올해 방탄소년단 BTS의 미주 투어 도시 중에 한 곳이죠.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텍사스에서는 두 곳에서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데 한 곳이 여기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알링턴이고 다른 한 곳이 엘파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파소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선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엘파소가 큰 도시예요. 지금 그리고 엘파소 공항도 국제공항입니다. 근데 엘파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텍사스 이제 서쪽 끝에 있는 엘파소라는 도시, 멕시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입니다. 멕시코의 사우다드 후아레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국경 도시죠, 국경 도시. 네. 그리고 공항 바로 엘파소 국제공항 바로 옆에는 미 육군의 빅스 아미 에어필드, 빅스 비행장, 군 비행장이 있고요. 그리고 포트 블리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군사기지가 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파소라는 도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경 도시이자 또 거대한 군 부대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엘파소는 이민 그리고 이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마약 그리고 군사 문제 등이 얽혀 있는 미국의 주요 도시들, 대도시들 가운데서는 미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엘파소입니다. 근데 이 엘파소가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스페셜 시큐리티 리즌, 특별 보안상의 이유다라는 이유로 지금 열흘 동안 공항을 완전히 폐쇄하고 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는데
지역의 의원들도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역구 하원 의원인 뭐 베로니카 에스코바 텍사스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텍사스 주 의원들조차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이유도 모른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임박한 위협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지금 뭐 전쟁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안보상의 이유로 공항을 완전히 열흘 동안이나 폐쇄하는 잠시도 아니고 네, 열흘 동안이나 폐쇄하는 이 상황이 여전히 뭐 1급 기밀이고요. 지금 뭐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뭐 현지 그 주민들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군사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 지금 공항 옆 군사 기지에서 극비 군사 작전이나 무기 이동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다. 영공을 지나갈 시 경고한 것이 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지금 대규모 군사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뭐 글쎄요. 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두고 멕시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국이 직접 나서서 멕시코 카르텔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실제 경고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뭐 그런 명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잖아요. 어떻게 한 국가가 한 국가의 수장을 이렇게 그냥 가서 군사작전을 벌여 체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마약 등으로 이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그 대테러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이 가능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있는 물론 범죄 조직입니다만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있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그런 여러 작전들 뭐 지금까지 상황대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의 그 마약 카르텔이라는 게 그냥 뭐 깽단 뭐 범죄 조직 이게 아닙니다. 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그냥 하나의 나라 국가고 군대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멕시코 군대가 맞붙어도 이기지 못하는 게 마약 카르텔의 군대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군대고 하나의 정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게 멕시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가 못하면은 미국이 해결하겠다라고 멕시코 본토 타격을 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뭐 현실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어떤 대규모 군사 작전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민 단속과 맞물려서 현재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뭐 이민 관련 단속 작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민 단속을 하려고 공항을 열흘을 폐쇄를 한다? 좀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국경 보안 이슈 추측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테러 위협 특히 이제 바이오 테러 위협 이야기도 있는데 어제 전해드린 그 최근에 그 텍사스 지역의 신세계 나사벌레 그 기생팔인데 그 소 같은 데 달라붙어 갖고 살을 파먹는 그리고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레게보 주지사가 최근에 텍사스에 재난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가? 그리고 방역 등 때문에
뭐 지금 그 바이오 테러 위협으로 뭐 지금 그런가라는 추측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뭐 재난 선포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솔직히 뭐 심각한 뉴스로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뭐 막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방역이라든지 뭐 바이오 그런 뭐 그런 그 재난 뭐 문제 때문에 국제공항을 열흘을 폐쇄한다? 뭐 그것도 전례가 없어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 영공이 특별한 무슨 비상사태 선포 없이 열흘 동안이나 폐쇄되는 일은 뭐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뭐 현지에서도 뭐 나오고 있는 말들인데 이번 사태가 매우 이례적이고 뭐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보안 점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뭐 필요한 작전 수행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국경에 멕시코 국경을 앞에 두고 거대한 움직임이 뭔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지 국경 도시 엘파소의 열흘간 폐쇄되는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또 뭐 업데이트된 뉴스가 나올 텐데 뉴스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항.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하루 만에 성공했습니다. 100년 뒤에 갚겠다라고 하면서 뭐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약 320억 달러 하루 만에 조달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 AI를 투자하는 기업들의 빚 잔치가 빚 투자 빚을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자면 영끌 완전히 뭐 100년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하루 만에 조달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뭐 기업도 투자자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한다는 거죠. 네. 성공 망하지 않는다. 100년 뒤에도 망하지 않는다. AI 시대가 온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포함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빚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러트니 상무장관이 올해 미국의 GDP 6% 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새로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 그리고 막상 소비 현장 시장 뭐 가게 문을 여는 사장님들은 손님이 뚝 끊겼다라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뭐 그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 12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단순히 0%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2월은 돈을 쓰는 달이지 않습니까? 네. 돈을 쓰는 달인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원래 미국의 돈을 쓰는 시즌인데 소비가 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물가가 2.7% 올랐는데
소비가 늘지 않았다. 소매 판매는 그대로였다라는 거는 사실은 물가 상승을 빼면은 소비가 줄었다는 뜻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미국의 소비 시즌에 소비가 물가 따지면은 사실은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월에 뭐 텍사스 포함해서 미국 전국에 겨울 폭풍이 몇 주 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소비 충격이 있는데 지금 1월에 한파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 부채 또 통계인데요. 작년 4분기 가계 부채 각 가정들의 빚 연체율이 3.26%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1.7%였는데 1년 만에 지금 각 가정의 카드빚 연체율이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한계가 오고 있다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그 저소득층과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카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오고 물가는 오르는데 쓸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 12월 펼쳐졌다. 지난 분기, 지난 연말 펼쳐졌다. 지금 1월은 겨울 폭풍 때문에 더 심각한 소비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또 고용까지도 고용 둔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지난 12월 비농업 고용이 고작 5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3월하고 비교했을 때 한 1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고용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많은 대기업들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고 그 작은 기업들도 그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뭐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학력을 일부러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었죠. 네.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고 AI 등을 활용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고용 둔화, 실제 느껴지는 고용 둔화는 더 심하다라는 얘기인데, 야 이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는 흥하고 있는데 올해 GDP가 6% 넘게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12월에 소비 지표, 소매 판매 그리고 카드 빚 그다음에 고용 같은 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대기업들은 AI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100년 뒤에 갚겠다라고 해도 하루 만에 자금이 다 조달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서민 경제는 돈을 뭐 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뭐 지금 뭐 막 말들이 많은 겁니다. 이제 올해 또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부분. 또 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 기조 유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당분간 고금리 고통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지표는 뜨겁지만 실제 민생은 차갑다. 수출 대기업과 빅테크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하고 서민들은 고물가와 빚더미에 눌리는 그 소위 요즘에 계속 K자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 지표들이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뭐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거창한 경제 성장률 숫자보다는 지금 실제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챙기는 뭐 그런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또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